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한한령 해제 이 단어가 우리 시장을 강타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 외 다른 경제 공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광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광고는 아니고요. 빠르게 보자면은 기리시 인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스타에서는 영상 보기 귀찮을 때 그냥 쓱 들어와서 5초 만에 정리된 게시물을 보자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이랑 파랭이 전부 다 담을 순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조금 담아서 이제 인스타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공모주에 대한 실시간 정보나 시장에서 뭔가 속보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야, 이거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4시 반, 이제 5시 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야 돼서 그런 부분에 좀 취약했었는데, 하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조금 빠르게 올리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인스타 하시면 부담 없이 팔로우 하시고요. 혹시나 뭐 도움 안 된다면 바로 언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인스타 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면 그분께도 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소개하셨다 분명 상한가 한번 드실 겁니다. 그리고 링크는 아래쪽 댓글에 적도록 할게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한령 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으로 인해 눌려있던 섹터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 주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부터 달렸던 거는 여행이나 항공,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콘텐츠,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러한 순서대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당연하겠죠.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중국인 100만 명이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일단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늘 대장주 6개를 꼽아봤습니다. 그 기업들부터 먼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디어 콘텐츠가 좋았습니다. A스토리, 콘텐트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자, 무슨 드라마가 나왔을 때 요즘 맨날 그런 뉴스 보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넷플릭스가 안 되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 혹평을 했다. 그런 기사를 한두 개씩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정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웹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웹툰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와이랩,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등. 또한 엔터주, 이거는 뭐 말해 뭐해겠죠. 당연히 관심을 받았고요. YG 플러스, YG 엔터, RBW, 판타지오, 키스트 등이 상승. 다음으로 화장품도 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토니모리, 청담 글로벌,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이 좋았으며, 그리고 게임주도 일부가 상승했는데요. 다만 화장품과 게임 같은 경우는 엔터나 미디어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이 부분을 또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장주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일단 A스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상한가로 도착한 게 A스토리였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확실한 겉토양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엔터주에서는 YG 플러스와 YG 엔터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길에서는 아침에 SM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SM 오히려 하락하고 이 친구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 날에는 YG가 조금 더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토니모리가 가장 많이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웹툰은 Y랩이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좀 차이가 나죠. 380억, 200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엔터주는 그냥 1000억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1000억이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간은 미디어 콘텐츠와 엔터에 먼저 집중 후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품이나 여행 그리고 뭐 게임 관련주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겠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전고체 관련주가 처음 딱 겉토양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공부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모든 주식은 첫 출발이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 친구들 과연 또 갈 수 있을까? 진짜 한한령 해제가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저녁에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S&P 500은 또 조금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요.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했던 수준에 그치면서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위를 보면은 애플은 아이폰 16을 발표하며 강보합에 머물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하면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야, 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약보합을 기록. 그리고 이 와중에 팔란티어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씩 삭감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방산주인 팔란티어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투자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끼리 또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현금만 있다면은 '아, 이건 국채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4.5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런데 향후 5% 돌파 가능성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5% 이상으로 베팅하는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사실일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면은 뭐 전부 다 부자 됐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금리가 5%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증시는 또 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금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투자하신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조금은 관심을 가지면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하면 그거는 매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그러니 기름들 현금을 챙길지 말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그 근거 중 하나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요거를 매일매일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길이 또 며칠간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모티브링크 대박 터졌죠. 수익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상장한 모티브링크는 무려 20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공모가가 6,000원인데 시초가가 무려 16,500원에 시작을 했죠. 한 주당 10,000원 주고 시작했습니다. 자, 참고로 모티브링크는 전기차 관련주고 경쟁률도 좋았고 저기릿은 3개를 받아서 매도하니까 30,000원이 넘는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자, 다음 공모주도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나길 바라며 오늘 공모주 기대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의 분위기가 별로. 보통 공모주는 상장 이후에 빠지는 거 뭐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조금은 상장 이후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약간의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본코리아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백 대표의 악재가 겹치면서 공모주로 빠지는 것 플러스 실제로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최근에 백캠 논란이 조금 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유튜브에 싫어요 테러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어젠가 백종원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싫어요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백종원 이름을 걸고 움직이는 외식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에 관심이 없어도 어쨌든 최소한 한 명은 아이 그래도 이 백종원 소비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프랜차이즈를 안 가지 않겠습니까?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규모는 다르지만 뭐 머스크랑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스타성이 있어서 빠르게 성장했고 관심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자,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봄이 되면 미세먼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름분들 꼭 마스크를 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최근 폐서남의 70%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거 담배 피면 걸리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에서 흡연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미세먼지 때문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기르분들 미세먼지 있는 날은 담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풍산이라는 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이 지금 너무나 싸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NH증권은 풍산의 목표 주가를 8.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작년에 방산 부분이 좋아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낸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방산주의 퍼는 20 정도인데 풍산은 겨우 7에서 8 수준이라고 하며 참고로 배당도 연 2.5% 정도나 준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 방산이 많이 뜨거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저평가를 받고 있나 봤더니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에 100% 집중하는 기업이랑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풍사 뭐 만들죠? 맞습니다. 포탄 만들죠. 자연히 포탄 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다른 방산주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계속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포탄은 전쟁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만 생산 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산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학주는 어때요? 최근 화학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벌써 바닥 대비 한 50%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IM증권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트럼프 시대에서 유가 하락이 기대가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석유화학 업황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뜨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화학주도 바닥 잘 잡으면 뭐 3, 4배 그냥 올라가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화학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화학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기는 많이 어려운 섹터죠. 다음입니다. 자, 오늘 조선주가 완전 좋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고도 말할 수 있는 조선주, 하지만 항상 고평가 논란을 깨부시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나오션은 어떤 설명으로도 지금의 밸류를 정당하기 어렵다며 목표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죠. 그래서 오늘 다른 조선주도 영향을 받아서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어차피 또 3월이 오면은 누가 봐도 조선주가 맞을 거 뭐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 매도하려던 물량도 마침 지금 팔아야겠다 하면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조선주 이러한 리포트 영향으로 그리고 공모주 영향으로 쉬어갈지, 아니면 이번에도 고점 논란을 깨부시고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25%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서 자동차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협상가의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미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새로운 미중 무역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자동차주 등이 힘든 흐름을 나타내지만, 중국이랑 또 얘기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뭐 일본 또 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평화를 찾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변수가 가득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는 뭐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금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거 뭐 살 거 없나 하고 봤더니 옆에 은, 그다음에 구리, 여기에도 수요가 몰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실버바도 판매가 중단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은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와중에 은은 전 고점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은 또 결국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거기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과 은의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확대되면은 은의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은값이 상승한 적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금보다는 은을 관심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그냥 봤습니다. 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홈쇼핑에서도 막 금바, 이제 골드바 이런 것들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팔리나 봤더니 바로 금 샀으면 어디다 넣어야 되죠? 맞습니다. 밖에다 냅두면 안 되겠죠. 금고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신기하네요. 다음입니다. 위메이드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오늘 종오인 12시 위메이드의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박간호 창업자가 돌아오고 처음으로 출시되는 게임인데 일단은 출시하고 모든 서버가 포화 상태를 기록하긴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상보다 기대감이 약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에 팔아라가 당연한 걸까요? 12시에 출발을 했는데 바로 주가는 쭉 떨어져서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랑 주말쯤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나겠죠. 저끼리 또 주말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애플이 보급형 아이폰이 16E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급형 아이폰은 SE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16E라고 붙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다 보면은 보급형 딱지를 좀 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바꾸면서 AI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홈 버튼을 삭제해 화면을 키우고 아이폰 14와 닮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칩도 더 좋은 거를 탑재를 시킨다고 하고요. 다만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고,
$600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애플은 그래도 이제 보급형이지만 조금 더 좋은 보급형을 꺼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수익도 이제 개선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